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굳이 이거를 검사할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타민 D 부족증으로 인한 질병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람들, 증상도 발생한 사람들, 이를테면 골다공증이라든가 골연화증이라든가 아니면 비타민 D 흡수 불량 증후군 혹은 여러 가지 그 약물에 의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이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타민 D에 대한 과잉 선별 검사라든가 과잉 처방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D 보충과 그다음에 선별 검사에 대해서 2018년도 초에 나온 미국 그 가정의학저널 AFP의 연구 결과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2016년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온 이야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D 농도나 검사를 하고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게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 진료에 일반적인 그 일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임상시험은 해보니까 비타민 D 뭐 검사를 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별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한 비타민 D 농도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12에서 20 정도 사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혹은 부족하지 않아도 비타민 D를 먹는 거나 주사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지도 않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이지도 못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골절 위험도를 낮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 보충은 우울증이나 피로, 골관절염, 그리고 만성통증에 베네핏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 진료에 있어서 현재까지 나온 공고안들을 보면요, 이건 이제 공신력 있는 의학 단체에서 나온 연구기관들을 요약한 건데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12에서 20 정도라면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적절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mmunity Dwelling Adults, 이거는 지역사회 사람들, 그러니까 입원해 있지 않고 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결핍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 선별 검사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미국의 임상병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도크린 소사이어티,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클리니컬 엔도크리놀로지스트, 그러니까 미국 임상 내분비 의사 학회에서조차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25OHD, 즉 비타민 D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이퍼칼세미아, 그러니까 고칼슘 혈증이라든가 아니면 신장 기능이 감소되는 환자가 아닌 이상 비타민 D 선별 검사는 할 필요 없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학적 상태에 대한 비타민 D 보충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비타민 D 보충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실렸던 미국 그 가정의학 저널의 에디토리얼 사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은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10년 동안에 혈중 그 비타민 D 농도 검사하는 게 8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노인 인구 1000명당 한 4명에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이르러서는 10명당 4명.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약 40%니까 비교를 했을 때는 100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D 검사부터 해서 이런 보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미국 임상병리학회와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
USPSTF라는 단체에서는 비타민 D 보충이 심혈관 질환이나 암이나 골절을 일반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인들에게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개별 연구들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 그리고 메타 분석. 메타 분석이라는 건 이제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거거든요. 그런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의 100편 이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또 고찰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엄브렐라 리뷰라고 합니다. 우산 문헌 고찰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서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비타민 D 보충을 하는 게 노인에 있어서 골절이라든가 낙상의 위험성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골밀도를 증가시킨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임상의들이나 환자에게서는 비타민 D 선별 검사라든가 보충에 대해서 이제 그 열정들을 놓을 때가 됐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례를 드는 게 캐나다의 엘버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 검사를 할 때,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고안을 만들었더니 실제 1년 동안 사이에 비타민 D 선별 검사 오더 건수가 90%가 줄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들은 권장하지 않고, 가정의학과 의사들조차도 비타민 D 검사나 그 다음에 비타민 D 보충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최근까지 나온 3편의 어떤 퍼스펙티브, 의견이나 아니면 문헌고찰, 그리고 사설을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요거 말고도요, 가장 최근에 10년 동안에 나온 비타민 D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몇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효과가 없는 것만 이제 선별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두 편의 논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논문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메타 분석인데요. 비타민 D를 사용을 했을 때 폐경 후 여성이나 아니면 노인의 남성에 있어서 골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53편의 임상시험을 종합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있어서 비타민 D 자체로는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D와 함께 칼슘을 조합해서 쓰는 것은 고관절이나 어떤 기타 다른 종류의 골절을 예방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위장장애라든가 아니면 비타민 D와 칼슘과 관련한 그 신장 질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7년도에 대규모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총 9,440명의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30만 단위의 근육주사 비타민 D를 주사를 놓은 그룹과 나머지 반은 가짜약 플라시보를 주사를 했을 때 3년 동안에 걸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힙 프랙처, 그러니까 고관절의 골절 위험성이 오히려 1.49배가 더 높았다는 것이죠. 이 주사를 맞은 그룹에서 1.49배라는 것은 49% 높이는 것이었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이거는 95% 신뢰관의 값이 1 이상인지 보면 되거든요. 1 넘는 거니까. 근데 하한값이 1.02로 유효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그 골절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고관절의 골절의 위험성은 오히려 좀 높은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임상시험 결론은 뭐냐면 1년에 한 차례씩 30만 단위의 비타민 D를 주사하는 것은 골절 예방에 대해서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10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지 자마 저널 오브 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 나왔던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고용량의 이게 경구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여성 노인에게서 골절의 위험성을 줄여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총 2256명의 70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한쪽 그룹은 50만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게 했고, 한쪽 그룹은 가짜 약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론을 보시면, 넘어지는 거는 낙상은 15% 높였고요. 그 다음에 골절의 위험성은 26%나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의 결론은 일반 그 노인 여성에 있어서 연간 고용량 메가도스로 비타민 D를 한 차례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낙상과 골절의 위험성을 높였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찬가지로 2016년에 자마 인터널 메디슨, 그러니까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량으로 먹은 비타민 D 그룹에 있어서는 혈중 농도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도달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하지만 하지 기능에 있어서 장점은 없었고, 오히려 24,000 단위의 저용량 그룹과 비교했을 때 낙상의 위험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D 검사, 선별 검사 일반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비타민 D 선별 검사에 있어서 정상을 가르는 그 기준 자체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무증상의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D 선별 검사 필요 없고, 그리고 구강으로 보충하거나 아니면 주사로 맞는 것 역시 임상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고용량으로 비타민을 주사하거나 먹는 것이 더 오히려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냐? 이제 그 가능한 기준으로 비타민들을 너무 고용량을 먹게 되면 뼈의 그 재흡수,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칼슘이 뼈에서부터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 비타민 D 선별 검사와 보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비타민 D 검사하실 필요도 없고 보충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순권 박사 명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